해가지고 일단 이 조명이 다시 이거 없애주세요. 오늘 처음 봤는데 벌써 친해졌어요 우리. 아 처음 봤다 말하지 마. 우리 뭐야 10년 됐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홍수아입니다. 저는 중국어문 문화학과 20학번 최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어문 문화학과 20학번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20학번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조혜령입니다. 저는 박예나 20학번입니다. 저는 오수빈 20학번입니다. 자주성신 해왕이문 진치 중문! 저는 우선 일반고를 나왔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특목고나 외고 친구들에 비해서 그 전문적인 생기부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좀 상담 내용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학교 들어올 때 2점대 초반이었고 또한 이제 뭐 학교생활 생기부가 한 30장 정도가 나와서 아무래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수시 학교생활 우수자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외고를 나왔고 그래서 저 역시도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두 개를 다 넣었는데 자기주도 인재는 1차 서류에서 떨어지고 결국 학교생활 우수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수시에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랑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 두 가지를 다 원서를 접수를 했었는데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차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대학의 네임으로다가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생기부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 질문을 뽑아봤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제 생기부에 비하면 좀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대가 제일 큰 일지망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남녀공학으로 다녔고 여고, 여대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어서 그런 게 궁금해서 여대가 일지망이었고 성신여자대학교를 온 이유는 어학이나 좀 다른 복수 전공에 있어서 조금 메리트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장학금 제도가 엄청 다양하고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입학하고 나서 다양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얘기를 살짝 하자면 국가장학금이 따로 있고 저희 학교에 형설장학금이라고 해서 8분위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데 저는 형설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문과만의 과 장학금이 있는데 명예교수님이신 유병래 교수님이 직접 주시는 유병래 장학금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장학금을 선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학교 외부 자치활동도 하고 있어서 봉사장학금까지 총 3번, 4번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 문화학과 교직이수를 보고 입학을 했는데 교직이수를 하는 인원이 많아서 성신여자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뉴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 관한 이슈라든지. 그래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뭘 해보려면 중문과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문과에 왔습니다. 저 또한 중국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중문과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중문과가 아니었다면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디어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중국 문학이랑 같이 혼합을 해서 미디어로 발전을 시키는 그렇게 진로를 정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스리생을 보고 있어서 간호학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잘 어울려요. 저는 어문 계열을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역 관련 전공으로 진학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학과로 같이 진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문과 말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 미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시회나 미술사학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문화 경영 예술 컨텐츠과나 아니면 미술사학 이런 걸 전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아교육과 아니면 사범대학교 갔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너무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중국에서 실제로 잘 사용이 되는 회화들을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진 교수님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초급 중국어 1이랑 초급 중국어 2를 수강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발음 지도를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발음에 대해 녹음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교수님께서 전화로 따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녹음된 파일의 발음이 빠르다고 교수님께서 직접 또 녹음을 해주셔서 다시 공부해보라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초급 중국어 회화 2 김하진 교수님 수업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회화 과목이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쓰이는 중국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대만에서 유학하실 때 많이 썼던 단어나 그런 걸 항상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어 1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교수님? 정세진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흥미롭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중국 문화에 의해 김은희 교수님 수업을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가끔씩 재미있는 농담을 하시기도 하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중문과 수업은 김은희 교수님의 중국 문자 문화의 이해라는 수업인데요. 답골문에서부터 지금 현재 중국어까지 어떻게 발전이 해왔는지를 어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이 저에게는 의미 있고 흥미로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시에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김수진 교수님. 왜 말 안 해? 저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좋습니다. 내가 쓰레기네. 잠깐만. 네. 같이 얘기할까요? 하나 둘셋 하요? 하나, 둘, 셋. 김수진 저는 모든 교수님 모든 교수님 사랑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해봐야 중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가능! 왜냐하면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리토키 가능. 저는 이름만. 제 이름만. 저는 아직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승현 언니는 되죠? 저요? 저 4살이랑 대화해도 4살이 저보다 잘할걸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크게 깨달았습니다. 상해 외대 해외 연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알아듣고 중국어로 수업하는 걸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이게 바로 중문과의 장점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무슨 알바? 올리브영 메이트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중국인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점. 학원도 물론 다닐 수가 있지만 중문과에 다니다 보면 그들의 문화나 아니면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인간과의 교류?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기 대회, 원어 연극제 등이 있죠. 말하기 대회는 매년 1학기 열리며 지정된 주제로 선택하여 발표하는 행사로 준비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20학번이기 때문에 사실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동기들도 많이 못 사귈까 걱정을 했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비대면을 하면서도 그래도 얼굴이나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세대 치고 적응을 매우 잘해서 이제 없던 전후에도 생기고. 저는 지방에 사는 관계로 되게 늦게 친구들과 친해진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친근하게 처음부터 대해줘서 그냥 빨리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 대한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른들끼리 말하는 거 들어볼 때도 중국 관련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중국과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관심 안 가졌을 문제에도 한 번씩 귀 기울여 보게 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중국어가 단어 하나씩 들릴 때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지하철역 안내방 맞아요. 또 하는데 안 되는데 말을. 저는 중문과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원래 한자를 정말 싫어하고 기피하던 사람이었는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한국어 어휘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중국어 실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문과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쩐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뜻이 좋아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 좌우명이 중국어의 어떤 한 구절입니다. 해보시겠어요? 只要努力好运会来敲门的라는 문장인데요. 노력하기만 하면 행운이 와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不怕慢,只怕站 이건데요. 이게 느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걸 두려워해라 이런 뜻인데 입시할 때 근데 그러면서 찾은 문장인데 되게 그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저만 멍청한 것 같고 그래 포기만 하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더니 성신여대 중문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마라탕 좋습니다. 4급은 저도 대학 와서 취득한 것 같고요. 5급은 못 땄습니다 아직. 네, 저는 4급 취득했습니다. 저도 4급 취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4급을 취득했었고 대학교 들어와서 5급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HSK는 3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6급을 공부 중인 상태고 5급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HSK 4급부터 시작을 해서 6급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HSK 6급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우수자 요건이 HSK 6급 취득이어서 고3 때 했습니다. 저는 이제 HSK 성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탔단 말이죠.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된 거는 그 듣기를 계속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이든 그것만 받아쓰면은 들리는 것도 들리고 장문도 잘 써지고 좀 회화도 돼요. 하지만 좀 오래 꾸준히 끈기 있게 해야지 소용있어요. 뭐든 그렇듯. HSK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장 먼저 읽고 그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유추하는 방식의 학습을 저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내가 이 사람의 이전의 말을 못 알아들었었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래서 앞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4급이랑 전공 공부를 1학년 1학기 때 같이 했는데요. 사실 4급이 되게 간단한 문법 혹은 문장 배열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초급 중국어를 배우고 초급 중국어 회화를 배우면서 되게 좀 자연스러운 복습이 된 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HSK 6급을 공부하면서 제 전공 공부에는 일단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죠. 왜냐하면 일단 전공보다 HSK가 더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단 HSK 6급을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한자와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줄은 몰라도 보면 뜻을 알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자를 보던지 간에 대충 뜻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공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전공 공부가 HSK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HSK 문제를 풀다 보면 중국 문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대충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쉽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업과 뭐 공기업 준비와 사기업 취직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사, 외무 영사직 등 외교부 관련 공무직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중국어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의 특성에 따라서 제2외국어 시험에 유리하게 응시를 할 수도 있고 또 넓은 기회를 엿볼 수가 있어서 그 또한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무역이나 MD, 마케팅은 물론이고 방송사나 통번역 그리고 승무원 등 다양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중문과의 취업 이점인 것 같습니다. 중문과의 취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역, 마케팅, 회계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업과 같이 뭐 승무원이나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이나 혹은 정부의 공공기관 아니면 국제기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중문과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과를 복수 전공하든지 간에 중문과는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문과라면 다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그쵸. 그런 교환 학생이죠.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생각이긴 한데 저는 가게 된다면 상해 쪽으로 가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중국인 친구도 사귀고 상해가 아무래도 제2의 수도라고 하죠, 중국에.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상해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이 학교를 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저도 상해 아니면 심천? 심천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그렇고 현대 중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국어도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계절학기 때 상해 외대 단기 연수를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근데 약간 거기가 잘생긴 사람 좀 많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상해가 교통이 편하대요. 다른 데보다. 도시니까. 디즈니랜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이제 그러니까 상해로 가고 싶어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정답! 저는 대만. 사실 제가 대만 드라마 상견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대만의 모습이 너무 그냥 포근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러시아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중문과인데 러시아를 가냐고 어디서 공부하든 제가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아직 교환학생 생각 없어요. 딱히 뭔가 뚜렷한 진로도 없고 해서 일단 보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환학생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빨리 졸업하고 빨리 중국으로 넘어가서 직접적인 생활을 되게 좀 길고 오래 느끼고 싶어요. 저는 어딜 가면 적응이 정말 느린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적응만 하다가 그 시간들을 보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건너가고 싶습니다. (1학년) 끝나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에 복수 전공이라던가 심화 전공, 연계 전공 등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화 전공으로 가게 되었고요. 저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문화 내러티브, 거기에서 중국 문화과 접목시켜서 뭔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으로 통계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으로 정치외교학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요. 2학년 1학기 때 신청을 하고 경제학과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 전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복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과 이제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복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되게 글로벌한 마인드나 지식을 되게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중문과 주전을 통해서 되게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의 조합이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법학과니까 법 이름이나 한자어가 좀 많아요. 아, 그렇네. 근데 이제 아는 한자가 나오면 딱히 사전을 안 찾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 한자 뜻을 알고 있으니까 단어만 보고 아 이게 어떤 법이구나 이걸 알 때 약간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통계를 선택을 한 게 아직 저는 정확한 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경 계열을 가면은 나중에 그래도 취업할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계학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소수민족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소수민족과 중국이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생각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정치 외교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소수민족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메이저 언어와 상경 계열이 합쳐지면 되게 치트키다라는 말을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경제학과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교직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우연히 블랙독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교사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때마침 그때 2학년 1학기 때 초반에 교직 그 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보자, 떨어져도 경험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 교사가 애초에 꿈이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제 성격이 살짝 외향적으로 바뀌었다던가 제가 이렇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변화들을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너네들도 꿈을 충분히 찾아가면서 행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어 교직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직 이수 안 했습니다. 이유는 복전까지 하고 교직 이수까지 하면 그냥 진짜 기절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전 기절 직전입니다. 저는 이제 진로 쪽이 교사 쪽이다 보니까 일단 한 것도 있고 제가 지금 교직이수, 복전 이제 그것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약간 복전을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직 이수를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도 제 진로에 대해서 꾸준히 찾아가 보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직 이수를 신청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제품 관련 무역이나 마케팅 이런 쪽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중국어 교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직 이수도 하고 통계 복전도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인 특성을 알리는 사람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싶고 중국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달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무역직에 가장 큰 진로 비중을 두고 있고 무역직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BM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진로로 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되게 뷰티가 잘 어울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고 교수님도 저에게 뷰티가 너무 잘 어울린다며 뭐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진로는 출입국 관리원인데요. 출입국 관리원은 공무원의 직렬 중 하나인 직업입니다.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고요. 저는 꿈을 꿀 때 명사로 꾸기보다는 어떤 동사로 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놀라지 마시고요, 다들. 외국어를 배우면서 꿈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수업 끝나거나 이럴 때 뭐 예나는 어떤 진로 생각해? 상담도 편하게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학과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교수님이 그렇게 누군가 질문을 해주면은 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기보다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일깨워주는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중문과 안에 교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신준 교수님.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고민이 있을 때 약간 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이런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상담을 해주는데 사실 2학년이라 아직 그것까지 이용해 볼 그런 경험이나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교수님과의 상담이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기들이랑도 이런 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저도 정말 만족하는 게 제가 어떤 진로를 잡아도 중국어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들, 동기들, 그리고 학과 수업 모두 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학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스. 국문과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는 게 회화, 독해, 그리고 뭐 무역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보다는 정말로 지식을 많이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일단 학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뭔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못 느끼셨어요? 완전 느꼈죠. 네,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우리 학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학문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뭘 몰라. 당연히 만족하죠, 이거는. 정말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문 계열과에 대해서 외고나 특목고 친구들 있는데 당연히 나 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공부하기 괜찮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한국어 한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낯섦이나 공부에 그런 어려움이 되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수성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문 계열에 조금 두려움을 없애시고 나중엔 잘 할 거야 라는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중문과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경님이 이제 외고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지방 외고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외고 친구들에게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걱정은 제 친구들도 다 하고 있는 걱정이었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잘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만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수정이들 안녕. 굉장히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상태로 오직 중국어만을 위한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을 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하고 지금도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 열정 목표만 있다면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여러분들이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과에 입학하고 싶으신 그런 열정이 있으신 만큼 누구나 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수님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제대로 찾아가고 싶다면 중문과로 오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성신여대 중국어문문화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일 텐데 저희 학과에 오셔서 꿈과 희망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신여대 중문과로 오세요.